반갑습니다. 박노원 부대변인. 자기소개를 삼행시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박씨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서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을 얻는 데에는 국민과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행정고시의 길을 접어들어서 운 좋게도 나주시, 장성군, 그다음에 전남도청, 행정안전부의 주요 요직인 지방재정실, 조직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아주 2년 7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감각과 정무적 능력 많이 겸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계에 입문한 그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네, 당초에 제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행정고시를 하게 되면 국민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정책도 입안하고 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청와대에 들어가 보고 국회에 많이 출입을 하다 보니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들이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깨달은 바가 큽니다. 특히나 낙후되어가는 전남을 생각해 볼 때 산업, 경제, 인구 소멸의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남에 대해서 활력을 더 집어넣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를 균형 발전을 이끌고 또 정치가 지금 제일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수없이 고민을 해보고 정치계로 뛰어들게 됐고요. 고위공무원의 길이 쭉 아주 평탄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편안한 길을 버리고 당초에 생각했던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 고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나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심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만나 뵀습니다. 특히나 추석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너무 비싸고 차례상 차리기도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올 여름 폭염과 긴 장마로 인해서 농산물 그 산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국제 수지도 계속해서 적자를 하게 되고 세수도 벌써 8월까지만 해서 약 60조 원 가까이 덜 거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안보, 안전, 외교 뭐 하나 무능으로 점철하고 있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국민과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국민을 위험에 노출하면서도 국민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어서 이대로 가서는 정말 안 되겠다.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가 되면 취약계층인 경제가 안 좋은 이 시골 지역이라든가 군 단위 지역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산이 늘어나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줄게 되는 것이 명확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부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심판해야 되고 지방정치 또한 맑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은 주민과 국민의 행복, 주민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심을 하늘같이 받드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로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말단 아주 주민 접촉 행정부터 최고의 청와대 정책 결정까지 두루두루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장점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항상 마음의 중심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뭘까 고민해 왔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책이 군 단위부터 중앙부처 단위까지 정책에 결정하는 그런 단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획력과 추진력이 탁월한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되살려서 국민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20일간 단식을 했던
그런 계기라든지 할 때 마음가짐, 그다음에 네. 단식의 중단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로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게 해제된 이후로 특히 시골 단위에서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신인인 저로서는 그런 많은 기회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저버리고 외교 안보 안전 다 무능으로 점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도 하지 않는 그 무엇도 듣지도 않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국민을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뜻을 저도 같이 존중을 하고 동조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도 참 어려운 단식 결정을 했고 11일간 물과 소금만 먹고 단식을 추진했습니다. 좀 더 같이 했어야 맞는데 건강상 그 의사가 찾아와서 너무 심각하다 이런 권유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님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고 또 가결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단식하고 누워 있어서만 안 되겠다. 목소리를 내서 이 체포 동의안 부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전남에 단식했던 두 분과 함께 아픈 몸을 이끌고 거의 실신하다시피 하는 그런 몸을 이끌고 도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라 강하게 부르짖고 오는 도중에 제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단식 중단은 어차피 피치 못할 그런 과정이었지만은 지금은 단식을 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신 동안에 많이 배고프셨죠? 다시는 단식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참 먹성이 좋고 먹기를 좋아하는데 3일째 되니까 소금하고 물만 먹다 보니까 3일째 굉장히 허기가 지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각나고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때가 한번 고비였던 것 같고요. 이제 허기가 어느 정도 가시고 4일, 5일, 6일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처지기 시작하는데 8일째 되니까 급격히 두통과 귀에 통증이 생기고 귀가 먹먹하고 또 몸이 이 복대를 하지 않으면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축축 처지고 예민해지고 또 그런 고비가 한 번 있더라고요. 9일 이후부터는 이제 정신은 맑아지지만 집중력이라든지 몸이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천막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또 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새기도 하고 소금과 물로만 연명하는 과정에 또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건강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 거의 뭐 10kg 정도가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부지런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단식하는 도중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생수를 사들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생수가 상당히 무거운데 어떤 분은 8팩이나 이렇게 그 한 박스씩 들어가 있는 걸 뭐 생수를 엄청 가져오셔가지고 무겁게 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좀 미안해하고 또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구속영장은 청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법 정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1년 반 동안 거의 70여 명의 검사, 수사 인력이 200명이 넘는 사람이 376회 언론에 언급된 것만 이만큼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인정해 주고 있죠. 부당한 정치 탄압에 대항하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부결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그 사안, 누가 봐도 검찰 조작수사고 강압수사고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그런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부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아닌 야당 내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대표에게 거래를 한 후에 그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쉽게 말해서 본인들한테 공천권이 보장되지 않자 가결을 시켜버린 그런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분들은 뭐 나름대로 뭐 거래를 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드러낸 사람은 지금 현재 6명밖에 되지 않고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가? 본인이 한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한테도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회에 입성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으로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또 민주당 내에도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분당이니 어쩌니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분들이 민주당을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분당이 아니고 당연히 본인의 색깔을 찾아서 나가는, 쉽게 말해서 빨간 색깔을 찾아서 나가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분당 사태는 전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옷을 입고 민주당의 반대 짓거리를 하는 그런 간첩 짓거리를 하는 간신이고 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기회로 해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착이 있으시는 그런 유권자분들은 이런 해당 행위를 하고 있고 본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본인의 국회의원 자리 유지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그 구속영장이 그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가진 법리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판사라면은 당연히 정치적 수사고 검찰 정치 탄압이고 검찰 독재로 인한 야권 탄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바대로 우리 유창훈 판사가 법리에 입각해서 구속영장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부족하고 그다음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법리를 통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음을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희망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자각을 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민주당이 강력한 통합을 이룩하면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또한 민주당 쇄신과 국민을 위한 정치에 헌신할 다짐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라든지 뭐 다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서 노무현 노사모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도 정치권에서 한번 오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이 가져야 될 정목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준에 의해서 그 원칙과 소신과 철학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모든 기준이 국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하고 편하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치에 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이 정치권에서 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능력이 있느냐 저를 뒤돌아봤을 때 사실상 그때는 20년 전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은 그러면 능력이 아주 충분하느냐. 20년 전에 그 국민을 위한다는 그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다만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법률을 검토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 집행부인 정부를 견제하면서 감시하고 올바로 이끌어 나가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했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님들도 많이 있으십니다만은 뭐 다른 후보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겠죠. 근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람 사는 세상,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민심을 더 받들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많은 얘기를 듣고 주민의 의견이 민심이 천심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받들어대면
제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식하는 기간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참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총선에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그 10일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이렇게 지역구도 이렇게 큰 데다가 한 명 한 명 만나기가 참 이렇게 힘들고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그 주위에 뭐그 유권자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 예.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식 11일과 이번 기간 요 5일, 5일을 포함해서 총 16일 동안을 많은 분들을 찾아뵙지를 못했고요. 하지만은 제가 이재명 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이재명 대표의 목적 자체가 본인이 그렇게 생사를 걸고 사직생 생직사의 마음으로 단식을 했을 때는 최소한 169명의 국회의원이 단식은 안 하더라도 전국에 천막을 치고 풍찬 노숙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을 텐데 하지 못해서 저라도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가장 많이 보이는 데서 24시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다른 분들보다도 더 일찍,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부지런히 더 뛰겠다는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강론 우리 부대변인만의 그 대표 공약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전남이 300만이 전남 도민이라고 했는데 180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후되어 가고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돼 있습니다. 특히 면 단위에 가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가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고향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이 활력을 잃어가고 경제적으로도 이 번영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어서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을 위해서 누군가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꼭 있기를 바랬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이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자리 유지에 급급한 그런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더라. 전남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다는 그런 공식 때문에 어떻게 본인이 더 노력해서 더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하고 번영을 시켜서 당선된다기보다도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이 새롭게 커나가는 신인 정치인들이 발을 못 딛게 하면 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이학번에 그 이재명 대표 단식 때도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그런 마음과 같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국회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그런 분들이 전남에 광주 전남에 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남에서 다시 한번 전남을 대변하고 전남의 경제를 부흥을 시키고 지역에 활력을 집어넣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해서 이 전남으로 꼭 이 출마해서 당선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들이 그 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내용, 뭐 공약 같은 뭐 내용이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청년들이 가장 지역을 많이 떠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직업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외에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여기서 털을 잡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일자리, 그 다음에 일자리가 아니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정책을 할 때 청년 창업 지원이라든지 저는 청년 수당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어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농촌 기본소득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관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창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금융권이나 그 기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중소기업부라든가 노동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라든가 정치인들이 그 방안을 많이 모르고 계시고 또 소개도 별로 안 하고 계시고 또 그 방안에 적합하도록 교육하는 시스템도 많이 부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전남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길을 안내해 준다든지 방안을 정책 그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첫 번째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그 금융 지원, 그다음에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그 정책 위반이라든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넣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투자유치 담당관 할 때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쪽 전남 지역에도 우량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건이 도심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노력을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느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인 전망입니다만은 신산업에 대해서 빨리 전남이 먼저 개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전자 배터리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새로운 개척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청정 지역인 전남 지역에서 그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가 다 충족하고도 남는 그런 전남 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기회의 땅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리용 도시, 이 지역민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부분이나 한평에 갔을 때 젊은 40대 초반에 이제 이쪽에서는 아주 젊은 사람이죠. 도시에 가면 기성이지만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가 아픈데 갈 병원이 없더라. 여기서 병원을 가려면 광주나 먼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물론 자연 속에서 있지만은 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정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지역에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고 편안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부족을 하죠. 그거를 민간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왜 정부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셔널 미니멈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요.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육아라든가 그다음에 최소한 아이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성을 따지지 말고 정부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적극 투자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 안심을 하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지원, 지금은 교육자치, 지방자치 해가지고 교육자치 재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주로 하드웨어, 건물이라든지 상비 위주로만 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교육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든가 통합이 되든가 해가지고 재원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재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재원 부족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그 아이를 위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을 한다면 그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부모들이 지역에서도 편안하게 더욱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되고요.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균형 발전은 이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는, 우리나라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균형 발전 차원의 예산을 아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주민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주민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누구보다도 주민들을 위한 마음과 그간의 행정과 정무 경험을 통해서 지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쇄신을 반드시 이끌어내서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정말 뿌듯하다, 떳떳하다, 이제 뉴스 볼맛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고 많은 부분들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이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면 그 기대에 반드시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시간은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다 보면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